아이고. 자, 잘 입었던 감기가 사는 곳. 그렇지 않은 우리 주변에는 감기에 거의 걸리지 않는 사람이 존재해야 한다. 반면에 철마다 빠짐없이 온갖 종류의 감기에 걸리는 사람 또한 있다. 어쩌면 당신의 배우자는 전자, 당신은 후자에 해당할지도 모르겠다. 이것은 그저 유전자의 차이일까? 감기에 취약한 체질은 고칠 수 없는 걸까? 아니면 감기에 덜 걸릴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반가운 소식 하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감기에 걸리는 빈도수가 줄어든다. 예를 들어서 10대 들은 50살이 넘은 사람보다 2배나 자주 감기 걸리는데 왜일까? 나이 든 사람들은 오랜 세월을 살면서 감기에 많이 노출되었고, 결과로 다수의 감기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형성했기 때문이라는 중요한 그 이유. 그러나 또 인성 또한 원인이 된다. 아이들은 흡사 감기를 걸어당기는 자석과 같아. 갓 태어난 아이들은 암으로 일시적인 면역력을 보여봤을지 모른다. 모유는 분명 아이들이 바이러스 등에 감염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을 준다. 모유는 감기에 대한 반응으로 산모가 형성한 항체뿐 아니라 탄소와 단백질과 그 원소들은 홀로 호흡을 함유하는데, 이것들은 젖을 먹는 아이에게 전달되어서 기도를 보호한다. 생리 첫 4개월 동안의 모든 종류의 호흡기 세균들이 모유를 먹는 아이들에게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도 덜 나타난다. 그러나 6개월이 되면 아이는 온갖 종류의 세균에 감염되기 쉬워진다. 그리고 생후 1년이 될 무렵에 새로운 상황이 풀려진다. 이제 아기는 세계를 탐험하면서 외부 환경에 스스로 노출하게 된다.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탐색하기 위해서 이들은 자신이 지닌 가장 쓸모있는 도구를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손가락, 눈, 입, 심지어 코까지. 1살짜리 아기들은 대상으로 진행한 한 연구에서 다음 사실이 밝혀졌다. 아이들이 1시간 동안에 손을 입으로 가져가거나 사물을 입으로 가져가는 횟수는 64회에 달한다. 4살이 되면 또 이렇게. 그러다가 유치원은 가히 세균의 집합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맡기면 집에서 데리고 있을 때보다 더 자주 아플까요? 대답은 그렇다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하지만 거기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학교에 들어갈 무렵에 몸속에 충분한 면역을 갖게 될 테니까요.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집에서만 주로 머물던 아이들은 면역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았던 아기들에 비해 감기에 노출되는 횟수가 적기 때문이죠. 그러나 10살이 되면 생애 첫 5년을 어떻게 보냈냐에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이 비슷한 면역을 갖게 됩니다. 학부모들이 자주 던지는 또 하나의 질문은 이것이다. 날씨가 추워지면 옷을 껴입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앞서 우리는 추위 때문에 감기에 걸리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배웠다. 하지만 추위에 노출되면 감기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닐까?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추위 때문에 감기에 걸린다는 미신을 거부하고 있지만, 한두 건의 연구가 여전히 감기와 추위의 연관성에 대한 미련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최소한 하나의 새로운 이론이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겨울철에 코 속의 온도가 낮아지면 이미 코 안에 들어있던 바이러스 저항하는 힘이 약해지며 바이러스의 수 또한 늘어난다. 2000년대 영국 카디프에 위치한 감기연구센터에서 수행한 실험 또한 유사한 결론을 암시했다. 연구자들은 총 180명의 학생들을 모집해서 두 그룹으로 나눈 후에 결과를 관찰했다. 90명의 학생은 20분 동안 맨발로 얼음물이 담긴 통에 발을 담갔고, 나머지 90명의 학생은 양말과 신발을 신은 채 빈 통에 발을 넣었다. 양쪽 그룹 모두에서 즉각적으로 감기 환자가 나오진 않았다. 실험 후 5일이 지나자 얼음물에 밤을 담갔던 그룹에서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3배나 많은 감기 환자가 보고되었다. 연구진들은 다음과 같은 가설을 내놓았다. 발을 차갑게 하면 코 혈관이 소출되어서 이미 관에 전복했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반응을 막는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제기된 반론이 지적했듯이 이 실험에는 심각한 제한 요소가 있었다. 바이러스학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연구되지 않은 것이라 연구자들은 비실험자로 실제로 감염이 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정상인지 구별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게다가 블라인드 실험 또한 아니었다. 따라서 스스로 감기 여부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선입견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버지니아 대학 또론 터너 역시 대부분의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추위와 감기 사이의 연관성을 의심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추위에 노출되는 것과 감기에 걸리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가을과 겨울에 감기 환자가 더 많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추위 자체가 때문이 아니라 가을과 겨울에는 춥고 눈비가 오는 고전 날씨가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안에서 잘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집안은 야외보다도 옆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옮기기 더 쉬운 환경이다. 습도 또한 요인 중에 하나일 것이다. 리너바이러스는 20에서 40% 정도의 비교적 낮은 습도를 선호하는데 이는 추운 달에 자주 보이는 수치다. 그렇다면 1월초와 9월에 감기가 가장 기승을 부리는 까닭은 뭘까? 이는 여름과 겨울 방학을 마친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가는 시기 때문일 것이다. 사람들로 빽빽이 붐비는 어린이집 다 넘어서 사회로 퍼져나간다. 잘 걸리는 사람, 안 걸리는 사람. 나이를 어째서 감기에 걸리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른지는 여전히 풀기 힘든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2세기 초반의 학자들은 이 문제를 두고 토론을 벌였다. 과연 감기에 유독 잘 걸리는 사람과 감기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걸까? 1930년대에 과학자들은 신체적인 또 인종적인 특성, 감기를 이기는 힘 사이의 가능한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했다. 어떤 학자들은 감기와 인종적인 특성 사이의 관련성을 찾기 위해서 이런저런 실험과 연구를 했다. 결과는 예상을 빗나가지 못했다. 유대인과 비유대인, 서양과 동양인 사이의 감기 발생 빈도와 정도, 종류상의 차이는 나타나지가 않았다. 10년 후 보스턴의 한 연구팀이 다른 접근을 해봤는데 그들의 초론은 이랬다. 만약에 정말로 감기에 유독 잘 걸리는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이 감기에 걸리는 횟수는 해마다 꽤 일정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보스턴의 한 사립학교 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그 결과가 나왔는데 소년들은 해마다 같은 횟수의 감기에 걸리는 경향이 있었고 횟수는 사람마다 각기 달랐다. 그렇다면 사람마다 감기에 걸리는 횟수가 다른 이유는 뭘까? 아니면 환경 때문일까? 실험 때문에? 모든 비실험자들이 동일한 환경이기 때문에 연구팀은 환경보다는 사람의 쪽에 손을 들어주었다. 당신은 감기에 대한 소년들의 반응과 관련한 DNA 유전자, 염증성 세포와 분자들의 변덕스러운 특성들이 발견되기 전이었다. 1960년대 시애틀 바이러스 연구소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행 비행하기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자들은 65가구의 가족을 상대로 감염의 배틀을 관찰해서 감기 감염 여부를 틀도하고 발병 상황을 기록했다. 결과로 일부 가족은 모든 감염에 대해서 증상을 나타낸 반면에 일부 가족은 감염이 되었다 해도 어떤 증상도 나타나지 않았다. 5가족은 연구가 진행된 4년간 총 38대 감염되었고 38대 모두 증상을 보였다. 며칠 전에 토마스 볼은 과연 감기에 걸리는 사람이 따로 있는지 새로운 재실험해 보기로 했다. 다른 감기에 대해서 우리가 유독 감기에 잘 걸리는 아이들이 따로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강한 흥미를 느꼈습니다. 현재 애리조나 대학교 소아과 교수인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 역시 아주 건강한 편에 속합니다. 22년간 소아과 의사로 일하면서 단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으니까요. 벌과 동료들은 애리조나 투손에 있는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아이들 1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고 다음 2가지를 관찰했다. 첫째, 감기에 걸리는 빈도수가 어린 시절 내내 유지되는가? 둘째로, 감기에 잘 걸리는 아이들에게 화학적으로 다른 표지가 나타나는가? 2002년 볼은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실제로 아기 때 감기에 자주 걸렸던 아기들은 아기 때 가끔씩만 감기에 걸렸던 아이들에 비해서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감기에 잘 걸리는 학생의 인터뷰로는 다른 아이들의 것과 면역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는 아이들의 혈액세포는 감기 바이러스와 같은 자극에 반응할 때 항바이러스성 화학물질의 수치가 낮았다. 물론 이는 아직 정제되지 않은 표지입니다. 당시 우리는 인터페론만 관찰할 수 있었으니까요. 볼은 인정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좋은 표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발견은 속도가 지난 몇몇 요소가 감기 발병에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만약에 15년 전에 누군가 내게 물었다면 나는 아주 간단히 답했을 겁니다. 감기는 바이러스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고요. 지독한 감기에 걸리든 약한 감기에 걸리든 혹은 전혀 걸리지 않든
그것은 운의 문제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지금은 숙주가 아주 정의한 여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 40에서 60%의 정여성을 지닌다고 봅니다. 모든 감기 바이러스의 맥을 못 주고 감기를 앓는 아이들의 머리가 분명히 존재해요. 지난 5에서 10년 동안의 학자들은 감기 발병 횟수의 차이 및 인체가 만들어내는 염증성 항물질의 특성과 양에 대해서 설명해줄 유전적인 변이들을 발견했다. 세포 수용기와 유전적인 차이점들 때문에 누군가는 어린 시절부터 감기에 잘 걸리는 것일 수도 있다. 사이토카인의 발현과 감기 증상을 일으키는 인체의 화학물질의 차이 때문에 론 터너는 연구의 속도를 높이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개별 유전자원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한 유전자의 차이점을 관찰하는 데는 만족할 수밖에 없었지요. 우리는 각기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아주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유전자 청사진을 비교해 봐야 합니다. 게놈 전체를 스캔하는 일에는 많은 비용이 들겠지만 우리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약 800명 정도의 지원자를 노점에서 DNA를 모으고 감기에 감염시켜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그러니까 약 70% 정도는 감염이 될 겁니다. 이와 같이 대규모의 여심찬 연구는 감기에 관한 다음 질문에 답할 수 있을지 모른다. 저는 이렇게 말했다. 이 연구에는 수백 가지 사항들이 연결될 것입니다. 염증성과는 구도 시작해서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요소들까지도요. 종종 전혀 예상치 못한 요소가 치료법 개발에 가장 큰 공을 세우기도 한다. 질환을 거인한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의 전체 개념을 관찰한 결과 두루의 차이점이 보체 면역 단백질 유전자에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병의 진행을 급속히 늦추기 위한 하나의 잠재적인 전략이 밝혀졌다. 보체를 억제하거나 막는 병원체를 키우면 된다. 이들의 유용한 결과를 낳는 감기의 유전자학 연구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하지만 터너가 지적했듯이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엄밀히 말해서 유전자 혼자만의 기능이 아니 결코 아니다. 모모연 파악에서 다른 많은 일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감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피로를 예로 들어보자. 주변에 물어보면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피곤하거나 잠을 잘 못 자면 감기에 걸리곤 해요. 제 글들 더진에 의하면 단순히 피로를 느끼는 것은 감기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걸더니는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감기를 감염시키는데 결과로 피로와 감기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부족한 잠은 감기와 관련이 있는 듯하다. 시험 전날 밤을 새운 학생들이나 갓난아기 때문에 한숨도 자지 못한 부모가 감기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흔히 들었을 것이다. 감기와 수면 사이의 경관 연결고리를 증명하는 새로운 연구 또한 등장했다. 2009년 카네기 멜론 대학교 셀든 코언과 동료들이 이 사실을 발견했다. 하루에 7시간 미만 잠을 잔 사람들 8시간 이상 잠을 잔 사람들보다도 3배나 많이 감기에 걸렸다. 수면의 질은 수면 시간보다 더 많은 영향을 끼쳤다. 코언은 이렇게 말했다. 옆 사람이 코고는 소리에 잠을 설치만 해도 감기에 더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총 수면 시간이 불과 2에서 8%만 줄어도 빨리 잠들고 숙면을 취하는 사람에 비해서 감기에 걸릴 확률이 5배나 증가한다. 감기와 잠 사이의 이러한 연결고리가 무엇을 설명하는지는 여전히 미지로 남아있다. 코언은 이것이 감기 증상을 일으키는 염증 반응을 촉진하는 화학물질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추측한다. 스트레스 또한 감기를 유발하는 요소일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세균의 공격에 특히 취약해진다고 믿는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은 정확히 어떤 뜻일까? 그거는 너무 자주 사용된 나머지 매우 식상해졌다.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스트레스가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스트레스다. 직장이나 비결혼 생활, 병을 앓고 있는 가족과 같은 장기간 계속되는 스트레스 요인이 쌓일 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느낀다. 이런 종류의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수면 장애를 앓게 되고 운동을 멈추며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대로 챙겨 먹지 않게 되어진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아주 경미한 스트레스마저도 발명과 연관지어서 생각해왔다. 셀든 코언이 이러한 인식에 제동을 뒀다. 1980년대 초의 젊은 심리학자 코언은 도시 환경이 제공하는 지속적인 소음이 아이들의 읽기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론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끊임없는 소음은 아이들의 읽기나 듣기 능력 발달을 저해할 뿐 아니라 혈압을 상승시킨다. 소음과 같은 스트레스 요인이 어떻게 해서 고온의 요인을 빌리자면은 인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걸까? 스트레스는 건강에 그 가까이 다른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스트레스는 감염과 싸우는 인체의 능력을 약화시킬까? 고온의 감기연구소의 데이비드 타이를 만났을 때 그는 이러한 질문을 정리할 최적의 기회를 맞은 셈이었다. 1980년대의 일이었죠. 당시에 질병의 심리학적인 측면에 관심을 갖는 과학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타이렐은 대단히 적극적으로 나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는 바이러스 학자였을 뿐만 아니라 외과 의사였죠. 그가 만난 환자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감기에 더 쉽게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 이유로 타이렐은 이런 종류의 연구에 편견을 갖지 않았습니다. 타이렐은 진심으로 고온의 생각에 흥미를 느껴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기기도 했다. 고온의 생각, 그러니까 정신이 바이러스 감염에 변화를 할 수 있다는 혹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는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았다. 왜냐하면 그런 아이디어는 의학의 다른 수많은 분야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결국 감기 연구에 집중하게 된 것은 정말 우연이었어요. 이렇게 운동 부족 등등으로 해서 실험에서 코어는 다음 사실을 또 발견했는데 현재 자신의 사회적 위치에서 대한 스스로 인식 역시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에 감기로 발전된 것인지 예측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다. 2008년 1월에 한 연구에서 코어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스스로의 사회 경제적인 지위에 어떤 손으로 매기는지 알 수가 있는 새로운 도구를 사용했다. 코어의 이야기에 따르면 자신이 처한 객관적인 상황과는 무관하게 사들이 낮은 단위의 자신을 위치시킬 수 있는 수로 바이러스에 어슬어슬 감기가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는 그 연결고리로 조심스레 부족한 잠을 꼽았다. 부족한 잠,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다라는 거죠. 스트레스, 실제로 고온의 연구는 아래 사실을 확인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염증 반응을 촉진하는 사이토카인이 더 많이 생성된다. 염증 반응을 따라서 그들은 염증 반응을 촉진하는 화학물질의 분비를 규제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하지 못하며 결과로 너무나 많은 물질이 분비된다. 염증 반응을 촉진하는 사이토카인이 많이 분비될수록 감기 증상은 심해진다. 뭐랄까 조금은 사기 같은 느낌이 들었죠. 자, 코온의 설명을 이어갔다. 단기적으로 건강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이 몇 있기는 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해라. 담배를 끊어라. 운동을 해라. 또 정기적으로 건강을 또 하루 한 잔씩 포도주로 마시라. 슈가를 떠나라. 사회적인 건강망을 넓혀라. 스트레스를 풀도록 비타민제 보조제로 면역을 높이 하지 마라. 면역 체계를 위해서 영양보조제 감기 예방에 이것은 사람에 따라 다른 생각이니까요.